나이 들어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외롭기까지 한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노년행복연구소 소장 박진규입니다. 청춘처럼 펄펄 날지는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가볍고 당당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연금만으론 턱없이 부족하고 아프면 병원비 걱정에 잠도 안 오고 무엇보다 마음 둘 곳이 없어 더 외롭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노후를 걱정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 사건보다 막연한 불안에서 옵니다. 나중에 병원비 감당 못하면 어쩌지? 아들, 딸도 자기 살기 바쁜데 나까지 신경 쓰기 싫겠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돈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 아무 일도 안 벌어졌는데도 밤잠을 설치게 만들죠. 저도 압니다. 저도 한때 은퇴를 앞두고 과연 내가 이 다음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내 노후는 괜찮을까? 수십 번씩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막연한 걱정은 막연하게 놔두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딱 정리해두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준비는 마치 정리 안 된 창고 같습니다. 자꾸 밀어두기만 하면 먼지 쌓이고 불안만 더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씩 꺼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눈으로 확인하면 마음이 확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는 여러분 마음이 창고를 정리하는 키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정리해 볼까요? 사실 노후를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딱 5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셔도 노후는 걱정보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매달 들어오는 작은 돈입니다. 둘째는 덜 아프고 잘 먹는 건강 루틴이고요. 셋째는 혼자가 아닌 연결된 삶입니다. 넷째 아직 쓸모 있다는 느낌입니다. 다섯째는 배움과 도전입니다. 돈, 건강, 관계, 자기 효능감, 배움을 통한 성장. 이 5가지 모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걸 실천하는 건 또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거창하게 노후를 준비하려다 지쳐버립니다. 큰돈, 대단한 운동, 멋진 취미. 하지만 실제로 노후를 지탱해 주는 건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매달 들어오면 불안이 줄고 걷기 한 번으로 병원비를 아끼고 따뜻한 한 통의 전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5가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히 들으시고 나도 저렇게 살아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 마음속으로라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애들한테도 내가 짐 같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 나는 그냥 눈치만 보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 정말 위험합니다. 노후가 괴로운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감정입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나도 아직 필요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금은요,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오늘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쓸모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손주 반찬 하나 챙겨주고, 동네 고양이 밥 챙겨주고, 복지관에서 안내봉사 1시간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그 확신이 노후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밝게 유지해주는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내가 가진 시간과 마음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충분히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노후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총액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흐름, 즉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노후는 큰 돈을 쓰는 시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시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강원도 속초에 사는 69세 정혜남 어르신. 과거에 식당을 정리하고 은퇴하셨는데요. 국민연금으로 84만 원, 기초연금으로 34만 원을 받으십니다. 여기에 매달 마을 노인 일자리를 나가셔서 15만 원의 보수를 받으시죠. 총 소득은 130만 원 남짓. 절대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불안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공포는 돈이 끊기는 순간입니다. 이 흐름이 안정되면 사람은 훨씬 덜 불안해져요. 우리는 가끔 너무 큰 그림을 그리다가 지쳐버립니다. 몇 적은 모아야 하지 않나? 퇴직금도 부족한데 어떻게 살지?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면 최대 36%까지 금액을 늘릴 수 있고요.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지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소소한 활동비도 받을 수 있죠. 신중년 적합직무라는 이름으로 60대 이상도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추천드리는 건 현금 흐름표를 써보는 것입니다. 종이에 딱 적어보세요. 내가 매달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오는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가? 이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돈이 없으니 노후가 불안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꼭 큰 돈이 있어야 노후가 편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현금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67세 김순자 어르신은요, 국민연금 73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을 합쳐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요. 거기에 다 쓰지 않는 방 하나를 청년에게 소액으로 월세를 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매달 3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흐름이 꾸준히 유지되니까 불안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지출을 하실 수 있어요. 남들은 가진 집도 재산도 많던데 하며 낙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소소한 임대수익, 이 중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노후는 한결 편해집니다. 현금 흐름표 한번 써보세요. 내가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요, 몸이 곧 자산이다. 바로 건강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건강을 나중 문제로 생각해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지금은 괜찮으니 운동은 다음 달부터. 하지만 병원비는 노후 생활비 중 가장 큰 변수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2세 이면자 어르신은 65세 때 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여러 개 드시고 병원비만 한 달에 25만 원이 넘었죠. 그런데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 걷기 모임에 참여하신 이후 매일 오전에 걷고 식단을 조금씩 바꾸셨다고 해요. 6개월 만에 약이 줄었고 병원비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운동은 돈 안 들고 약보다 오래 값지다. 맞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단백질 위주의 식사, 이런 게 쌓이면 건강은 진짜 달라집니다. 무조건 대단한 운동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루에 3번 10분씩만 걷기, 다리 올리기, 팔 돌리기 같은 집 스트레칭, 하루 1리터 이상 물 마시기, 가공식품 줄이고 채소 단백질 섭취 늘리기, 이 네 가지만 해도 병원 갈 일이 줄어들어요. 특히 70세가 넘으면 건강이 돈입니다. 내 몸 하나 잘 챙기는 게 수십만 원짜리 보험보다 낫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해지면 마음도 밝아지고 바깥 활동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결국 삶의 질이 바뀌어요. 많은 분들이 60 넘어서부터 병원과 가까워지는데 병원비 때문에 마음 졸이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70세 이한석 어르신, 원래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에 자주 다니셨는데 어느 날부터 하루 30분씩 걷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무릎이 시큰하고 허리도 아팠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니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약을 줄였고 병원비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분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건강은 내가 만드는 연금이더라고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꾸준히 먹고 자고 걷고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도 복잡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3번 10분씩 걷고 집에서 스트레칭 두세 동작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사는 삶, 관계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아, 외롭지 않아라고 하시지만 사실 속으론 외로움에 지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조용하게 깊게 찾아오죠. 충북 제천에 사는 74세 김명자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딸도 다 서울로 떠난 뒤 매일 TV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은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내가 왜 살아야 하나? 그런데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책 읽기 모임에 나가면서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책 한 권 놓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교회, 성당, 사찰 같은 종교활동, 실버봉사단 가입, 마을 텃밭 가꾸기나 동네 행사 참여,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큰 힘을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찾아주기만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려요. 친구에게 전화해 보세요. 같이 걷자고 제안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요즘 가장 큰 노후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돈도 건강도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도 사람들과의 단절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분들이 많아요. 전북 익산에 사는 72세 장옥희 어르신은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그런데 동네 실버 카페에서 주 2회 봉사를 시작한 이후로 표정도 말투도 완전히 바뀌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관계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교회, 시장 친구, 그저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덜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날 찾아주기만 기다리면 늦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 연결은 시작됩니다. 네 번째, 자기 효능감입니다. 노후를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 마음속으로라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애들한테도 내가 짐 같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 나는 그냥 눈치만 보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 정말 위험합니다. 노후가 괴로운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에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나도 아직 필요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오늘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내가 가진 시간과 마음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충분히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노후를 더 빛나게 만드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움과 작은 도전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냐고요?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머리도 굳었고 이제 늦었지 뭐. 그런데요, 배움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저는 배움을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바람을 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사는 78세 권 여사님은요, 한글을 늦게 배워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보고 직접 카카오톡도 보내십니다. 이분 말씀이 참 멋있었어요. 손가락은 느려도 마음은 살아있어요. 내가 손주에게 사랑해 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런 게 도전입니다. 작은 글씨 책 읽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기, 유튜브 구독 눌러보기, 건강식 요리법 하나 새로 배워보기, 복지관 수업, 사진, 수채화, 글쓰기. 처음엔 낯설고 어렵지만 익숙해지는 그 순간 마음이 환해지고 삶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면 몸은 느려지지만 마음은 언제든 다시 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배우고 있을 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외로움이 멀어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새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노후의 희망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 다시 한번 배워보는 것, 그게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정리해보면 노후 걱정을 줄이는 핵심은 바로 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매달 들어오는 작은 돈. 둘째, 덜 아프고 잘 챙기는 건강. 셋째, 혼자가 아닌 연결된 관계. 넷째, 아직 쓸모 있다는 느낌. 다섯 번째, 배움과 도전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아주 거창한 것도 대단한 돈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삶 속에 힌트가 있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노후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한 가지 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후라는 시기,
그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지만 노후는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기, 나를 위해 살아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와 사회를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하루의 중심에 나를 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노후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산을 오르던 인생에서 이제는 들길을 걷는 인생으로 조금은 천천히 그러나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번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66세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한동안 삶의 의미를 잃었던 분이었죠. 그런데요, 우연히 시작한 작은 동네 그림 수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그림 전시회까지 열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노후는 인생 이막의 무대였어요. 관객은 적어도 무대는 더 자유롭고 진짜 나다웠어요.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흰 머리, 주름, 기력의 저하는 절망이 아니라 살아온 날들의 훈장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 돈, 건강, 관계, 자기, 효능감, 배움과 도전을 잘 챙기는 건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삶을 나답게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정보는 힘이라는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늘 몰라서 생깁니다. 국민연금도, 기초연금도, 건강보험도 찾아보면 생각보다 괜찮고 든든한 제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치면 그건 준비 안 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포기한 사람은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건 아직 내가 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뭘까? 하루 10분이라도 걸을 수 있을까? 오늘 누구에게 연락 한번 해볼까? 이 3가지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요. 마지막으로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돌보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야 내 곁의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걸 어떻게 맞이할지는 지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노후는 덜 불안하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합니다. 끝으로 당신의 노후가 걱정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지금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에 내가 웃고 있을 수도 있고 불안에 떨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작은 실천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오랜만에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불안은 줄고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노후는 끝이 아니라 2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나를 위한 준비를 해보세요. 돈, 건강, 사람. 이 3가지를 잘 챙기면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덜 무겁고 훨씬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도록
삶의 지혜 백과사전 채널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노후생활연구소 박진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